7월 19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02% 하락한 2795.4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76% 상승한 828.7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종목, 코스닥에서는 2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우리바이오와 DXVX 두 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8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비만 치료제 섹터입니다. 미국의 중국 바이오 규제안인 생물보안법이 올해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바이오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정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반사 수혜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고 있는 부분도 제약바이오 테마의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테마 중에서도 글로벌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위고비가 국내 출시를 위한 막바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지속 부각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식욕 억제제로 마리화나가 주목받았지만 자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었는데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 시장을 다시 발전시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경우 비만약 시장의 후발주자로 뛰어든 로슈가 성공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밝히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잊고 최근 약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DXVX는 본격적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대마 섹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이후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대선 하차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우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곧 대선 레이스에서 하차하는 쪽으로 조만간 설득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체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이 부각되면서 최근 약세를 보였던 대마,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의 바이든 수혜주들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기존 연방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예고한 바 있는데요. 두 사람은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 기록의 말소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마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다음은 3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하차설은 2차전지 테마에도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IRA의 수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IRA에 따른 세액공제와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임기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하차설과 함께 최근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는 전환사채 납입을 완료하고 2차전지 신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겠다는 소식도 동반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로봇 섹터입니다. 오늘 로봇 섹터와 관련하여 특별한 호재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스코DX와 LG전자 등의 대기업들이 로봇 도입을 확대하거나 로봇 사업을 지속해서 키우고 있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는데요. LG전자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전해졌으며 최근 삼성전자와 포스코DX 등도 생산 현장에 로봇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동형 로봇의 안전성을 높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인증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속 최근 잠잠했던 로봇주 일부가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다음은 5번 의료기기 섹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럽의 의료기기 규정 인증기관과 함께 국내 AI 의료기기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중기부는 독일 유럽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TV 라인란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기부와 TV 라인란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기기 인증의 애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망기업을 공동으로 선정하고 신속한 인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스마트 의료기기 시장이 향후 수년간 15%가 넘는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거라는 예측도 동반되면서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원택은 브라질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판매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동반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태성은 언론을 통해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 동박 설비와 관련하여 중국 최대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의 장비 공급 협력사로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태성은 현재 NDA 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계약 체결 후 순차적인 영업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태성은 복합 동박 설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장 증설 관련 부지 선정과 자금 조달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알체라는 언론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어 온디바이스 AI 안면인식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과기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분산형 생체인증 솔루션 기업인 고스트패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온디바이스 AI 안면인식 시스템 개발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산업이 상승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부산산업을 비롯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은 최근 트럼프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바이든의 사퇴설도 함께 부각되면서 오늘은 관련주 중에서도 부산산업만이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엑스큐어는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올라오면서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입니다. 엑스큐어는 운영자금 확보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 목적으로 AI 마인드봇 에쿼티를 대상으로 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 목적으로 총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증권을 취득하는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공시했어요. 다음으로 VT를 비롯한 화장품주들이 상승했습니다. 16일부터 이틀간 개최되었던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아마존이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아마존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프라임데이 총 매출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장 예상 추정치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는 K뷰티 제품이 아마존 뷰티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상반기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점도 화장품 테마의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한편 IMBC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한솔아이언스는 어제 장마감 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한솔아이언스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TSMC나 엔비디아를 비롯한 대표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가져갔다며 필요하다면 관세 외에 다른 경제 수단도 쓰겠다고 언급하면서 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TSMC는 최근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넥슨게임즈는 증권사의 저평가 분석 및 호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승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넥슨게임즈의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의 초기 대박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초기에 100억 원을 상회하는 총 매출을 기록하고 현재까지 견조하게 매출이 발생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기존 2만원에서 2만 5천원으로 상향하면서 넥슨게임즈가 강세를 보였네요. 넥슨게임즈의 오늘 종가는 2만 650원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